안녕하세요. 맥용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키노트 사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꾸미기와 관련된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키노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키노트 레이아웃을 바꿀 때는 이 화면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 포맷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꺽쇠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빈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은 이 상단에 있는 도구 막대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의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포맷 항목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스타일은 이 텍스트 상자 전체에 대한 채우기나 테두리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렬 부분에서는 이 텍스트 상자의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노트에서 모든 페이지에 어떤 같은 위치에 텍스트 상자를 넣겠다 그러면 이 정렬 항목에서 이 위치 값을 기억해 놓았다가 위치 값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메뉴에는 크게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글자 모양이라든지 색상, 정렬, 그리고 줄 간격, 그리고 한글로 따지면 글머리 기호죠. 그래서 구분점 및 목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탭에 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탭 설정이라든지 들여쓰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스타일 부분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부분 이 서체하고 그리고 텍스트 색상, 정렬, 이 세로 텍스트 부분까지만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설명 부분에서 꺽쇠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해당 텍스트 상자가 여기서 설정한 제목의 어떤 크기와 옵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부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글씨가 작아지죠. 그리고 본문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본문의 형태로 각각 적용한 스타일의 어떤 옵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본문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체를 클릭을 하면 자, 이와 같이 서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서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꼴이 바뀌게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본문이라고 하는 것에 별표가 쳐지게 되고요. 업데이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스타일에서 어떤 특정한 옵션이 바뀌게 되면은 이 새로 바뀐 형태대로 이 본문의 스타일을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본문을 이와 같이 나눈 바른 고딕으로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여기서 본문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적용한 대로 그 서체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키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내용만 바꾸고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스타일, 이건 특별한 스타일을 하겠다 그럼 굳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스타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스타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서체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서체에서는 글꼴과 어떤 글자 형태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위쪽에 있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은 키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글꼴들이 나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한 글꼴은 이 위쪽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찾기도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눔 발음 고딕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레귤러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글꼴입니다. 글자에는 단일 서체가 있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이 나눔 발음 고딕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레귤러, 라이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울트라 라이트, 볼드가 있죠. 그래서 각각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진하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꼴을 우리는 패밀리 글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패밀리 글꼴을 사용하시는 게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윗부분에 업데이트가 또 떴죠. 만약에 업데이트를 굳이 하지 않으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글자 크기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정하셔갖고 적절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200은 너무 크므로 여기서 180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취소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옵션이 취소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체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 있지만 추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자, 이 톱니바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텍스트 옵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간격하고 기준선 이동, 그리고 기준선, 대문자, 합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간격은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을 벌어지게 하거나 혹은 좁히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자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간격을 이와 같이 줄이게 되면 글자들이 서로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늘리게 되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간격을 이용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공간에 따라서 좁히거나 넓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0이 기준값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선 이동은 지금 이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에 텍스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텍스트라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와 같이 추가 텍스트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이 기준선 이동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만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텍스트만 강조하거나 위쪽으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기준선 이동에 대한 어떤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으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준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첨자가 있죠. 위첨자나 아래첨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1이라고 하는 위첨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문자 간격을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을 위첨자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 텍스트 옵션을 선택하고 기준선을 선택해 주시면 위첨자나 아래첨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첨자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첨자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게 하려면 이곳에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첨자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기준선 이동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요 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기준선 이동을 이용하셔 갖고 이와 같이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대문자 항목이 있는데요. 자, 대문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대문자로 할 건지 혹은 작은 대문자로 할 건지 첫 글자만 혹은 모든 첫 글자를 대문자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문에서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합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영문 필기차 같은 경우에 이 합자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 추가 텍스트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합자를 선택할 건데 먼저 합자는 글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합자가 적용된 글꼴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자피노라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지금 이 더 월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글자가 마치 하나의 글자인 것처럼 써지는 게 바로 합자 기능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 추가 텍스트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합자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값은 서체에 따라서 적용이 된 거고요. 사용 안함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글자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합자를 모두 사용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텍스트가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합자 기능이고 합자 옵션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추가 텍스트 옵션에는 윤곽체와 그림자가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이와 같이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추가 텍스트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윤곽체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나오지 않았던 메뉴가 아래쪽에 이와 같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키노트의 특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비활성화가 되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검은색 글자에 검은색 윤곽체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볼 수가 없죠. 자, 이것을 한번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를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테두리 색깔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 모양도 바꾸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윤곽체를 적용하시면은 이 텍스트의 테두리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림자가 보여졌는데요. 자, 여기서 이 흐림 효과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에 흐린 그림자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프셋은 그림자의 크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프셋을 설정하고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이게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각도라든지 혹은 그림자 색상도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하니까 약간 빛나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되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 배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와 같이 배경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하게 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추가 텍스트 옵션에서는 다양한 세부 옵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색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색상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색상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기본 옵션이 채우지 않음이 있습니다. 한번 채우지 않음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색상이 없어지고 테두리만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채우지 않음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번엔 텍스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색상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키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상 테이블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팔레트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텍스트 색상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요. 그 외에도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스펙트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동하셔갖고 적당한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색상 팔레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색상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애플의 기본값이고, 여기서 만약에 크레용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크레용이라고 하는 어떤 색상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여기선 RGB 슬라이더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또는 발표 화면에서 나올 수 있는 색상 조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린터 같은 데서 이 색상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려고 하면 RGB가 아니라 CMYK 슬라이더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색하고 인쇄되는 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RGB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 있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색상 원판이 있어 갖고요. 이 동그란 판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상을 쓰실 때 일관되게 여기 색상 원판에서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 색상을 등록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고, 앞으로는 이것만 클릭하면 이 색상이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했으면 닫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색상이 보기와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번 색상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그라데이션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라디언트 채우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고급 그라디언트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지점하고 두 번째 지점이 나타나게 되고, 이 가운데에 있는 지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색깔 사이에 다른 색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이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색상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색상표를 선택해서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색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지점의 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조절점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하려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이 텍스트에도 다양한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었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지금 잘못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중지점을 클릭하고요. 바깥쪽으로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으시면은 이렇게 먼지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그라디언트의 어떤 옵션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 그라디언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방향을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도가 있죠. 그래서 각도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그라디언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고급 그라디언트 채우기입니다. 자, 또 다른 채우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채우기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이미지로 채워주는 게 바로 이미지 채우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이미지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이미지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서
이와 같이 정렬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이런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키노트의 텍스트는 그라데이션이라든지 그림과 같은 것으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도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항목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정렬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좌우로 정렬이 있습니다. 이 좌우로 정렬하고 왼쪽 정렬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좌우로 정렬은 이 문단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맞도록 간격이 재조정되지만 왼쪽 정렬 같은 경우는 기본 간격이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하나의 문단인데요. 여러 개의 문단일 때 이게 들쭉날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좌우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래쪽에 보시면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따지면 글, 머리, 기호의 수준을 높이고 낮추고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부분이 이 텍스트 상자의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체크되어 있는 건 가운데로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가 추가가 되면은 이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로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왼쪽에 위쪽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줄부터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만약에 윗부분이 정렬된 상태로 아래쪽에다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로 늘어나겠다 그러면 이 가운데, 그리고 아래쪽 기준이면 아래쪽 요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세로 텍스트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이와 같이 세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키노트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 서체를 바꾸는 것, 그리고 색깔을 바꾸는 것, 정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키노트의 문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